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9장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189페이지입니다. 자,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 우선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이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개입 과정 및 기술에 대해서 전달을 하고, 세 번째, 개인 대상 문제에 대한 이해와 변화를 위한 기술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 자, 개인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은 이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1대1로 만나 긴밀한 관계 속에서 개별화된 원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별화된 원조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에 영향을 준 대표적인 학자는 리치몬드이며 펄만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전미사회복지사협회에서 강조를 한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개념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치몬드입니다. 리치몬드는 사회복지 실천을 개인과 사회 환경 간의 개별적인 의식적인 조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 발달을 도모하는 제반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리치몬드는 개인 대상의 사회복지 실천을 개별 사회 사업으로 간주를 하고 이들에게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함으로써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을 전문화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리치몬드의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종합해보면 개별화라든지 그리고 의식적인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인격 발달 및 과정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같은 정의는 가장 고전적이지만 오늘날도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중요한 개념적인 정의로 대표가 되고 있습니다. 둘째, 펄만입니다. 펄만은 사회복지 실천이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기능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원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활용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치료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의 목적을 치료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는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펄만의 정의 특징을 먼저 보면 사회복지 실천을 사회복지기관의 기능과 관련을 시켰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 클라이언트는 사회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펄만은 사회복지 실천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인 4P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구성 요소를 첫째는 문제,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 세 번째는 장소, 네 번째는 과정으로서 보았으며, 이후 두 가지를 추가를 하여서 전문가와 제공물 또는 제공 자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 4P였을 때는 구성 요소를 문제나 사람이나 장소, 과정으로 4P를 하였는데, 그리고 다시 6P로 추가를 하여서 전문가와 제공물 또는 제공 자원을 제시를 하여서 6P라고도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미사회복지사협회 NASW의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공식적인 최초 개념은 1958년 전미사회복지사협회 NASW에서 정의한 것으로서, 이 개념적인 정의에 따르면 인간과 사회 환경의 부조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며 이러한 문제를 미리 예방을 하고 개인과 그 상황에 영향을 주는
집단이나 지역사회나 그리고 조직 등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라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또한 1973년에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개인이나 집단 또는 지역사회가 사회적인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능력을 회복을 하거나 정진을 시키고 자신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사회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전문 활동이라고 사회복지의 정의를 내렸는데, 여기에서도 개인의 사회적인 기능 향상을 강조하고 있어서 사회복지 실천의 개인 대상에 대한 접근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7년과 1981년 2차에 걸쳐서 전미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나 목적이나 그리고 성인이나 지식, 가치, 그리고 특성화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되면서 그 중에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적인 정의도 재정립을 하였습니다. 1977년과 1981년에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정의는 개인과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면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1977년의 정의는 그 이전의 정의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이 된 것으로서 개인의 문제를 사회복지의 사회통제나 사회개혁의 기능이 보완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넷째, 바힘은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의 손상된 능력의 복귀와 개인적인 사회적인 자원의 제공, 그리고 사회적인 역기능의 예방 등 사회적 활동과 개인적 기능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였고, 개인의 문제는 사회적인 상황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핑크스와 미나하는 사회복지 개념을 보면 사람과 자원 체계 간의 연결과 상호관계라고 정의를 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 실천에서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하여 개인에게 부족한 자원의 연결을 원조를 하고 사회복지 관련 기관이 클라이언트의 욕구 부응 등에 노력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 여러 학자들의 살펴본 결과 전미사회복지사협회가 내린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을 정리를 해보면, 첫째는 사회복지사가 개인 대상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서 일정한 개입의 목표와 과정을 통해서 활동하는 것입니다. 둘째, 개인 대상에 영향을 준 집단이나 이웃이나 공동체, 지역사회, 그리고 조직 등과 관련을 하여서 이들의 욕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셋째, 사회복지사가 개인 대상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살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요약을 하게 되면, 첫째,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은 문제를 가진 개인을 1대1 방식으로 도움을 받음으로써 개인 문제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두 번째,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은 예방보다는 치료적인 입장에서 문제 해결을 중시를 합니다. 셋째,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을 하도록 돕고 개인에게 불리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변화시키도록 돕습니다. 넷째,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클라이언트와의 개별화된 원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다섯째,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간의 전문적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섯째,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은
다양한 모델과 개입 방법을 적용을 하여서 개인의 적응과 변화, 그리고 개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개입 과정 및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개입 과정입니다. 개인 대상으로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과정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개인과 그를 둘러싼 환경인 개인과 가족 및 집단 등 다양한 환경 내의 체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개인과 그의 환경에 대해 전문적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계획된 원조를 단계적으로 적용을 하여서 문제 해결을 돕는 일련의 전문적 개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과정의 단계는 여러 학자에 따라서 3단계나 4단계, 5단계로 나누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3단계, 즉 초기 과정과 그리고 중간 과정, 그리고 종결 과정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초기 과정은 접수와 자료 수집, 사정, 계획 수립이 초기 과정이며 중간 과정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과 간접적인 개입을 중간 과정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결과 평가, 사후 지도 등은 종결 과정으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3단계를 요약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기 과정입니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는 도움을 요청을 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적 관계입니다. 초기 과정에서 접수 시 사회복지사는 문제나 욕구를 가진 사람이 사회복지기관을 찾아왔을 때 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을 하여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것인지 아니면 기관의 정책과 서비스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이때 사회복지사는 첫 만남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도록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클라이언트의 문제 확인과 다른 기관의 의뢰 여부가 필요하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동기화나 양가 감정의 수용과 저항감에 대한 해소,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 감정적인 이입이나 긍정적인 고려, 그리고 온화함, 진실성 등이 클라이언트의 관계 형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초기 과정에는 자료 수집이나 사정, 계획 수립 등이 포함이 되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수집입니다. 자료 수집은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가진 문제를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모으는 과정으로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를 사정을 합니다. 자료 수집은 개입 가능성을 판단을 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파악을 하여서 개입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마련하며 나아가서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잠재적 역량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료 수집 내용은 객관적인 자료나 정보, 클라이언트의 주관적인 사실에 관한 인식의 파악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료 수집의 주요 방법은 면접이나 그리고 관찰, 그리고 검사 등이 포함이 되며 클라이언트의 자료 수집은 보통 클라이언트가 작성한 양식, 클라이언트와의 이야기, 클라이언트와의 비언어적인 행동이나 사회복지사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그리고 부수적인 정보나 심리검사 및 사정도구, 그리고 클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 근거한 사회복지사의 경험,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자기 모니터링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정입니다. 사정은 클라이언트의 관심과 상황을 이해를 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활동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어떤 원인으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무엇이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사정은 지속적인 과정과 결과, 상호작용, 클라이언트의 관여, 판단적인 적용, 클라이언트의 강점에 대한 적용, 이중에 대한 초점, 수직적, 수평적인 탐색, 지식적인 근거, 생활 상황에서의 이해, 그리고 개별화, 한계인식 등의 특성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정 과정의 과제는 문제를 발견한다든지,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충족되지 않는 욕구인지 및 욕구 충족의 장애물 규명을 통한 장애 제거의 방식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정 과정의 가업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전 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전 계획 수립은 계획 수립 과정과 연결이 되어 있으며 개입 과정에서 적용해야 할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표 9-1 사전 과정의 과제를 한번 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의 영역과 과제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자, 과제의 영역은 문제 발견입니다. 문제를 발견할 때 과제 내용은 심리 행동상의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상의 문제나 역할 수행상의 문제나 그리고 사회적 관계에서의 불만족을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자원 문제나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문제나 그리고 공식적으로 조직과의 문제나 사회적인 전환에서 파생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 영역으로서는 정보나 자료 수집의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 행동의 시작에 대한 시점이라든지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빈도라든지 클라이언트가 제시한 문제는 무엇이며 클라이언트의 지각과 개념은 어떤지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외적 자원과 문제 체계 관련 사람들 간 상호작용과 그리고 문제 행동이 일어나는 시간과 사회복지사의 직관력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장점과 기술 클라이언트의 문제 대처에 대한 대처 기술 그리고 문제 행동을 야기한 상황적인 요인에 대한 발견과 그리고 문제에 대한 클라이언트의 정서적인 반응까지를 과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제 영역으로서 문제 형성입니다. 문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규정하는 것에 대한 과제 내용으로는 욕구 충족을 방해하는 요인들과 목표 달성과 개입 계획을 세우기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와 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의 사정 도구는 개인과 가족, 집단 차원의 사정 도구가 있는데 개인과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정 도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정 도구입니다. 첫째, 개인적 차원의 사정 도구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지지 체계를 사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여기에는 사회 지지망에 대한 목록이나 사회적인 상호작용을 위한 면담 계획표나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망 그리드 등이 있습니다. 둘째, 가족적 차원의 사정 도구에는 가족사정 범주에는 가족 범주 도식과 가족 사정 차원입니다. 그리고 가계도와 생태도, 생활력, 도표 등이 있는데 특히 개인의 문제가 가족 문제와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관련 사정 도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집단적인 차원의 사정 도구는 집단 사회 복지 실천 과정에서 혹은 클라이언트가 집단 체계인 경우 사회복지사는 집단 자체에 대한 사정과 집단에 대한 개별 구성원 그리고 집단 환경에 대한 사정을 실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집단 차원의 주된 사정 도구인 집단 구성원 및 전체에 대한 사정이나 소시오그램 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대한 수립입니다. 계획 수립은 자료 수집과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상황에 대한 1차적인 사정을 마친 후
실질적인 문제 해결 과정이 시작이 되는 단계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표적 문제를 선정을 하고 개인 목표를 설정을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와 함께 하기와 문제의 우선순위 정하기, 우선순위에는 표적 문제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을 설정하기, 그리고 목적을 목표로 구체화하기, 그리고 계약을 공식화하기 등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서 계약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준비된 정도에 대한 판단과 목표 설정 이유와 적절한 목표 선택, 명확한 목표 규정, 목표의 실현 가능성 및 잠재적인 이득과 위험 논의에 대해서 하고 특정 목표의 잠재적인 결과 측정 및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으로서 클라이언트의 의견에 따른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등의 요소들을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표적 문제 선정 시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히 해결되기를 바라며 문제 상황을 대표를 하고 문제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한 명백한 문제로 선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초기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관계 형성이며 이러한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이 된 다음에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개입 과정에서 중간 과정인 개입 단계는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합의를 하여서 결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의도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단계로서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즉 개입 단계는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려는 전문적 활동 단계로서 클라이언트의 기능을 회복을 시키고 개선시키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개입 단계에서의 목표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변화 전략을 수립을 하며 개입이나 원조나 교육이나 그리고 동기 유발이나 자원 연결, 행동 변화 등을 통한 변화를 창출합니다. 특히 개입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중개자나 중재자, 조력자, 교사, 옹호자, 그리고 대변자, 그리고 촉진자, 계획가, 창출자 등의 역할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인 개입 과정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개입과 간접적인 개입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적인 개입입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개인의 심리 내적인 변화와 관계의 변화, 문제 해결 및 대처 능력의 회복으로서 개인이 정상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직접 개입은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의 기술과 능력을 향상을 시키거나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직접 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개인이나 집단, 가족 등 미시체계 수준의 클라이언트와 직접 관계를 하면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자, 간접적인 개입입니다. 간접적 개입은 클라이언트 주변 체계나 클라이언트와의 체계 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즉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간접적인 개입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크게 중개자나 옹호자, 중재자, 해석자, 자원의 제공자, 자원의 탐지자 및 창출자 등이며 다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 대상 사회복지 실천 기술에 있어서 개입 과정에 있어서 초기 과정에서 저희가 지금 중간 과정까지 하고 있는데 잠시 쉬었다가 저희가 2강에서
다시 한번 중간 과정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들으신다고 많이들 피곤하시죠? 때로는 이렇게 그 어깨 운동을 조금씩 해드렸더니 굉장히 편안하고 근육이 조금 부드러워진다는 느낌을 가지신다는 분이 계셔서 어깨 운동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을 탈탈탈 털어주세요. 두 손을 탈탈탈 10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리고 왼손을 머리 목 뒤로 보내서 오른손으로 팔꿈치를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손 오른손을 목 뒤로 보내고 오른손의 팔꿈치를 왼쪽으로 쭉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어깨를 앞에서 뒤로 10개, 뒤에서 앞으로 10개 돌리시면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